저, 에? 가고시마 추오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린 히가시 이치키역. 지도상으로는 분명 걸어갈 만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40분 동안 이어지는 도보행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지만 이 고생길의 끝에서 400년 역사를 품은 세계적인 도자기 마을의 압도적인 미학과 시골 마을의 힙한 차가게, 그리고 현지인이 알려준 가고시마 흑돼지 돈까츠를 만나게 됩니다. 땀과 육즙이 함께한 가고시마 2편 지금 시작합니다. 히가시 이치키역에서 오늘의 목적지인 심수관역까지는 도보로 약 40분.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15분 지나니까 슬슬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탈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오지만 사실 제가 이 길을 꼭 발로 걸어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한적한 마을, 원래 이름은 나에시로가와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1598년 정유재란 때 가고시마로 오게 된 80여 가구의 조선 도공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당시 도공들은 고향 땅과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언덕을 오르며 얼마나 짙은 향수를 느꼈을까요? 재밌는 건 왜 하필 이 깊은 시골에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바로 좋은 흙, 땔감, 그리고 맑은 물. 도자기를 굽기 위한 세 가지입니다. 초대 심랑길 선생과 도공들은 바로 이 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들 최고의 흙을 발견해 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흙이 400년 뒤 세계를 뒤흔든 사스마 도자기의 시작이 된 거죠. 과거의 아픔과 예술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길을 땀 흘려 걷다 보니 어느새 오늘 행군의 목적지 사스마 도자기의 심장, 심수관요가 있는 마을 초입으로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아니라 따뜻한 나무 판자 위에 마을 골목길과 공방들을 예쁜 입체집 모양으로 만들어 붙여 놓았는데요. 편집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지도 곳곳을 가만히 살펴보면 400년 전 조선 도공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단군을 모셨던 옥산 신사부터 옛 도공들의 발자취가 담긴 400년 가마터와 한일 우호의 불꽃까지 이 마을의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깊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숭고한 땅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 역사의 자랑 심수관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나무 안내판을 지나 마침내 심수관여의 정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묵직하게 사로잡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깊고 한적한 일본 가고시마의 시골 마을에 대한민국 태극기와 일본의 일장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습니다. 외교 공간도 아닌 도자기 가마토에 왜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려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심수관여는 단순한 일본의 도자기 가마가 아닌 400년 전 끌려온 조선 도공의 뿌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곳이자 한일 문화 교류의 살아있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과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예우를 갖추었던 곳인 만큼 조선 도공의 위대한 어를 존중하는 의미로 이 두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금 전까지 40분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어왔던 그 모든 피로와 소란이 마법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을 감싸고 있는 묵직한 공기부터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경건함을 품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려 400여 년의 세월 동안 15대에 걸쳐 단 한 번도 한국의 심시성을 버리지 않고 사스마 도자기의 맥을 이어온 성지 심수관여입니다. (1598년) 정류재란 당시 이국 땅으로 끌려온 일대 심단길 선생과 그 후손들은 조선 도공으로서의 자존심과 망향의 한을 도자기 속에 불태우며 끝까지 심이라는 성씨를 지켜냈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15대 심수관 선생이 이 자리에서 가문의 얼을 짓고 계신 거죠. これちょっと見て大丈夫ですか？전시관 내부로 발걸음을 옮겨 도자기를 마주하면 왜 전 세계가 이 사스마 도자기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숨을 멈추고 지켜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이 도자기가 바로 번주와 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백사스마입니다. 단순한 하얀색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상아색 바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약 표면에 거미줄처럼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으로 갈라진 틈, 즉 빙혈이 덮여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도자기의 흙과 류약이 수축하는 비율의 차이를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내야만 만들 수 있는 극한의 예술적 기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빙혈 위로 화려하게 그려진 금체 장식과 화조도는 100년도 훌쩍 넘은 1873년 비엔나 만국박람회와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유럽 예술계에 가히 충격을 안겼었고, 당시 서구 사회에 불어닥친 일본 문화 열풍, 자포니즘의 중심에 바로 우리 조선 도공의 후손이 구워낸 이 사스마 도자기가 있었던 거죠. 다음 관람 코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던 그때 제 시선을 완전히 강탈해버린 아주 강렬하고 독특한 유물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재 가면이 바로 16세기 조선에서 건너온 것으로 전해지는 조선 귀신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문의 시조인 일대 심단길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 머나먼 일본으로 끌려올 때 직접 품에 안고 건너온 가문의 소중한 유품 중 하나라고 하네요. 매서운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어딘가 가슴 한 구석을 찡하게 만드는 묘한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나오지 않나요? 이런 기술의 극치를 갖고 있는 사스마 도자기는 당연히 그 시대에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예술 작품에 더 가까울 고가의 제품이었을 텐데요. 그렇기에 당시 가고시마 사람들의 삶에 진짜 깊숙이 녹아있는 건 바로 흑사스마라고 합니다. 철분이 많은 흙으로 구워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서민들의 그릇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가고시마가 또 소추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셨던 렌토도 그렇고요. 술뿐만 아니라 이 흑사스마로 만든 전통 술잔 중에는 바닥이 팽이처럼 뾰족한 잔이 있습니다. 술을 따르면 다 마실 때까지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게 만든 거죠.
당시 가고시마 분들의 유쾌한 애주가 기질이 도자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유럽 귀족들을 매료시킨 화려한 백사스마부터 가고시마 사람들의 호탕한 삶이 녹아있는 투박한 흑사스마까지 이 모든 예술품들이 탄생한 심장부인 정원 한쪽에 자리한 도자기 가마토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차가운 흙에 뜨거운 불을 지펴 생명을 불어넣는 이 가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400년 전 낯선 이국 땅에서 가마의 불꽃을 바라보며 고향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우리 조선 도공들의 뜨거운 숨결이 시공간을 넘어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의 섬세한 예술혼과 당시의 투박한 삶의 방식까지 땀 흘려 40분을 걷지 않았다면 결코 보이지 않았을 400년의 시간, 그 깊은 여백을 채워본 심수관료의 사이사이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거 녹차 밭이구나. 그린티. 그린티 데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심수관료 인근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세련된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초록빛 차밭이 넓게 펼쳐진 감성 카페 히오키 차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일본 녹차하면 자연스럽게 교토나 시즈오카부터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고시마가 일본 전체 녹차 생산량에서 시즈오카와 1위, 2위를 다투는 거대한 차의 왕국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가고시마는 일본 남단에 위치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후가 따뜻해서 일본 전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그해의 첫 해차가 출하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오키 지역은 화산 회토 토양이 주는 풍부한 미네랄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명차 산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코 데스. あ、いいなぁ。 파스트 타임. 初めて。 하지메테 데스. 嬉しい。 하얗게 데스. リス早く空気入れながら。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전통 다구인 차선을 이용해 말차 거품을 내는 과정인데 직원분들이 왜 굳이 번거롭게 기계 대신 손으로 1분 넘게 차를 저을까 하고 찾아보니 말차는 차선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공기를 주입하며 저어줄수록 표면에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마이크로폼이 형성된다고 하네요. 이 크리미한 거품이 쌉싸름한 말차의 타닌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혀끝에 닿는 식감과 감칠맛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쁘다. 유기농 말차로 만든 차가운 말차 라떼 한 모금. 일반적인 도심 카페에서 마시던 인공적인 설탕 파우더 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한 녹차의 본연의 기분 좋은 쌉싸름함이 먼저 입안을 때리고 그 뒤를 따라 신선한 우유의 고소함이 묵직하게 올라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네요. 창밖의 초록빛 차밭과 같은 싱그러운 말차 라떼와 디저트를 클리어한 후 가고시마 시내로 돌아가서 여행자로서 먹어보면 좋을 현지인 추천 맛집을 물어보았고
카페 직원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의 비밀 아지트를 공유하듯 가고시마 시내에 위치한 식당 한 곳을 주저없이 알려주었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로컬 맛집이라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편안했던 힐링타임을 마무리하고 지금 당장 현지인 추천 돈까츠를 만나러 가고시마 시내로 다시 넘어갑니다. 카페 친구들의 굳건한 추천 하나만 믿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가고시마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카이테이 아라타점으로 왔는데요. 失礼いたします。大丈夫あ、大丈夫ですよ。 번화가인 텐몬칸이나 역 근처가 아니라 평범한 동네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도 나중에 나갈 때는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下げました。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下げました。あ、あ、あ鹿児島弁。あ、鹿児島弁。下げました。ソースの作り方。ソース。あ、ソース。ええ。ごまをごまを。で、ね。十分？あ、もっと？はい、好きなだけ。あ、好き。はい好きです。十分？うん。あ、よ。もっと？え？十分ですか？うん。もうで、ね。あはい。あ、ブラインド。これです。え、いいですか？そうです。そうですオッケー。好きなだけ、好きなぐらいに。好きです。好きです。はい。 그렇게 한바탕 고백 공격을 마구 했고요. 아, 마일도 헛도. 근데 여러분, 가고시마에 오면 왜 모두가 입을 모아 흑돼지 쿠로부타를 먹어야 한다고 외칠까요? 그 이유는 가고시마 흑돼지는 일본 전역에서도 가장 엄격한 관리 체계를 거쳐 사육되는 명품 포크인데 특히 그 맛의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사료에 숨어 있다고 해요. 또 다른 특산물인 고구마를 일정 비율 이상 섞은 특수 사료를 먹여 키운다는 점이죠. 과학적으로 고구마를 먹고 자란 흑돼지는 고기 섬유질이 아주 세밀하고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방, 즉 비계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고 올레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올레. 그래서 일반 돼지고기와 달리 비계를 씹었을 때 물컹하거나 기름진 느끼함이 없고 오히려 지방이 입안에서 깔끔하게 녹아내리며 극한의 고소함과 단맛을 낸다고 하네요. 失礼します。ウーロン茶ですね。下げました。はい。韓国人です。韓国ですか？韓国大好き。多い？韓国？あ、多いです。多いです。はい。大好きで。大好き。私は日本。鹿児島大好き。鹿児島大好き。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마이크가 없는데도 바삭한 소리가 멀리서도 녹음이 될 정도의 카이카테이 돈카츠는 최상급 흑돼지를 엄격한 온도에서 에이징한 뒤 입자가 크고 거친 생빵가루를 듬뿍 입혀 저온과 고온을 오가며 튀겨내는 장인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에 넣자마자 거친 생빵가루 튀김옷이 바삭하게 부서지는데 또 그 안에 담긴 고기는 치아를 대자마자 아무런 저항 없이 부드럽게 썰려 나가더라고요. 기분 좋은 식감과 함께 입안 전체에 고소하고 달콤한 육즙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게 또 단짠단짠 특제 소스와 참깨의 고소함까지 어우러져 흑돼지의 감칠맛을 완벽하게 받쳐주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40분을 걸어 마주한 400년의 역사, 그리고 그 길 사이사이에서 얻어낸 로컬 친구들의 찐 추천 맛집. 육즙 터지는 이 돈까츠 한 점에 오늘 하루 흠뻑 흘렸던 땀방울이 완벽한 행복으로 바뀌었는데요. 여행의 진짜 재미는 역시 이런 벅찬 우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시마의 또 다른 매력을 맛본 두 번째 이야기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